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 사회적 경제 마을지원센터 센터장 김남영입니다. 예, 제가 늘 하는 질문인데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한 분? 전에 저 보셨나요? 아, 예. 오늘 한 20분 오셨는데 예, 한 분만 저를 처음 봤다고 하시네요. 예. 여기 오늘 교육 장소가 그 지속 발전 가능한 협의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네. 우리 지속 발전 가능한 협의회 이게 어떤 곳인지 한 20초 정도 아까 소개 좀 들을까요? 네.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를 예,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협치라고 협치. 예, 서로 같이 다스릴 치자인데 보통 그걸 우리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 거버넌스 협치의 단어에서 옛날에는 의제 21이라는 단어를 썼었잖아요. 그죠? 예, 지역사회 의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 현재 같이 논의한 것.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로 지금 바뀌셨는데 오늘 여기 나온 주제가 하나 뭐냐면 경제에 관한 주제예요. 근데 저는 사회적 경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어서 예전에 많이 듣던 단어 아닌가요? 사회적 경제. 보통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이게 나하고 일상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되게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하면 따라 나오는 게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뭐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회적 경제 볼까? 근데 느낌상 어는 어때요? 느낌 어떤 경제인 것 같아요? 그냥 막 던져보는 거 그냥. 막 던져보는 거야. 아, 사회적 경제, 그냥 동네에서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정도인가요?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경제는 돈과 연관되는데. 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곳으로. 서구의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협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구가 가지고 있는 좀 자원을 한번 볼게요. 서구는 예산이 얼마일까요? 예산. 서구 예산. 느낌 안 오세요? 예, 올해 서구는 2021년도 서구는 1조 3천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예, 많죠. 많아요. 대전 서구가 있어요. 인구는 47만. 서구는 56만이죠. 예. 근데 대전 서구는 예산이 약 8천억 정도 됩니다. 많이 차이 나죠, 그죠? 예. 그만큼 서구가 우리 인천에 있는 서구는 되게 역동적인 곳이에요. 역동적인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천에 몇 개 군구가 있을까요? 네? 군구 뭐 옹진군부터 해서 뭐 강화군도 서구잖아요. 인천이잖아요.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예, 맞습니다. 10개 군구예요. 10개 군구 중에 어디가 땅땡이가 제일 클까요? 네, 서구가 제일 커요. 네, 서구가 제일 큽니다. 인구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네, 서구가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서구가 한국 자치 경쟁력, 대한민국 자치 경쟁력 지자체 중에서 226개 지자체 중에서 1위도 했어요. 1위도 했고요. 또 하나 얘기하면 서로용 다 쓰시죠? 서로용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죠. 예. 아니 좋죠. 이거 쓰는 순간마다 계속 보너스가 나오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 예.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률은 1조를 넘어가고 있어요. 1조를 넘어갔는데 그러면 서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계하는 뭐 구청장이 하고 뭐 국회의원이 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 설계는 주민과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과 같이 하는 설계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서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예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감이 잘 안 오죠? 나하고 어떤 거리감인지 모르겠죠? 자,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좀 만만한지 너무 어려운지 좀 알듯한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영상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회적 경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모르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와 함께 강북구 사회적 경제를 여행해 보시죠. 사회적 경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입니다. 마을에 사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삶의 방식이죠.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는 사람보다 자본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자본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참 쉽죠?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을 보시죠.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힌다는 면에서 영리활동만 추구하는 일반적 기업과 큰 차이가 있죠. 강북구의 한빛예술단과 본동 코이노니아는 장애인의 숨겨진 재능을 예술로 승화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둠 속에서 연주할 수 있는 연주단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순수한 영혼의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나그네 다문화센터는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꽃 피우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한국어 교육, 김치 담그기 행사 등 다문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키테리어 금빛가람은 사랑의 집수리 및 주거 복지 사업을 펼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를 펼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마을 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입니다. 강북 행복한 돌봄 협동조합은 주부들이 모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육아와 살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함께 웃는 가게는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수익금으로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마을 살림도 살리고 수익도 내고 일석이조인 것이 마을 기업입니다. 누구나 5명만 모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기업,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사람이 모여 만드는 기업, 그래서 뭉치면 세집니다. 강사협동조합, 고령자 협동조합, 배달대행 협동조합, 강북구에는 아주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멋지죠?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린페달은 망가진 자전거를 수리한 후 되팔아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죠. 강북구 사회적 경제 어떠셨어요? 강북구 사회적 경제가 대세입니다. 우리의 과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가는 경제, 사회적 경제. 함께 살아요. 사회적 경제 모델이 가지고 또한 첫 번째 나온 거 있잖아요. 자본보단 사람이 먼저라고. 우리 일반 기업에서 매출이 떨어져요.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보통 구조조정한다 그러죠. 사람부터 잘라냅니다. 네. 원래 대한민국에 자영업자가 많지 않았어요. IMF를 거치면서 수많은 우리 현장에 있던 지금 한 40대, 50대 되시는 이제 90대 분들이 제가 25살 때인가요? 25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IMF가 딱 터졌던 것 같아요. 엄청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막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나온 게 자활기업입니다. 어떻게든 해서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일어나시라고. 급여가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뭔가 일을 해야지만, 사람은 노동을 해야지만 존재 가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게 자활기업들이에요. 막 도우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고 생각해보니까는 이익이 떨어지면 보통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주주의 이익을 먼저 챙겨요. 다 사람 자르고 비용 줄이고 해가지고 주주 이익을 최대한 지켜주고 그것마저 못 고치면 그냥 도산시켜 버려요. 근데 IMF 때 들어왔던 수많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야, 다 구조조정해, 야, 빚 없애, 해가지고 쫙쫙 빨아갔죠. 그 다음에 헐값에 매각해버리고. 그래서 공룡기업들이 또 많이 탄생했어요.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주의 필요하다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근데 느낌으로는 잘 안 와요. 이게 뭐 어떤 느낌일까? 근데 제가 블로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화면 불 좀 줄여주실래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네. 천천히 올려주세요. 해고는 살인이다. 조금 올려주세요. 이 사람의 얼굴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청학동에 있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한상균 노조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눈을 감는지 아냐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하고요. 약 먹고 자살하고 분신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부끄러웠던 시기에 한상균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이에요. 자, 올려볼까요? 네, 많은 자리가 나오죠. 다시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네, 같이 현장에서 라인에 있던 노동자들이에요. 모두 해고된 상태예요. 조금만 더 올려주실까요? 여기.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좀 있으면 왜 선택할 수 없었는지를 어떤 영상에 또 나올 텐데 마지막까지 싸웁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그냥 일자리가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2억씩 3억씩 손해배상, 손배라 그러거든요. 손해배상을 쌍용자동차는 이름만 있는 거지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뭐 인도도 했고 중국 놈들도 했고 다양한 주주들이 해고하고 반대하는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업무방해를 해가지고요 몇 억씩 그냥 때려요. 그걸 방어하는 변호사비만 몇 천이야. 노동자들 그런 돈을 못 버텨내요. 해고된 것도 서럽지만 그런 민사소송으로도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모든 게 차업당하고 가족은 모두 밖으로 쫓겨나고 가진 모든 예금 다 저당 잡히고 그래도 흩어지지 말자고 마지막까지 단결합니다. 어쩌면 이분은 돌아가신 분 중에 마지막 뒷모습일 수도 있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아마 영상이 끝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협동조합이 갖는 파워가 어떤 건지를. 최대의 경제 호황기를 맞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 이곳은 한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12%까지 치솟아 올랐던 곳이다. Le gouvernement a lancé des propositions aux gens du pays, à la population, en disant, bien écoutez, est-ce que vous avez des modèles à nous proposer qui pourraient être intéressants?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Because if we spend all our time fighting, we may not exist in 50 years. 그들은 승자 독식이 아닌 연대와 협동을 바탕으로 한 경제 모델을 제시했고 결과는 대성공. 무려 2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 이곳은 파고르 가전의 파산으로 한꺼번에 1,900명의 실직자가 발생했지만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었다. Cambios fueron por la caída de Fagor Electrodomésticos. Entonces Lagunaro cogió el compromiso de reubicarnos a todos los que éramos socios de
de Fagor Electrodomésticos. 기업이 파산을 해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몬드라곤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고용위기의 상황에서 세계의 도시들이 선택한 사회적 경제, 그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찾아본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조선업의 도시 경남 거제. 하지만 도시를 지탱했던 조선산업의 침체로 지난해 7.1%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 대우조선 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실매가 박살내고 생존권을 사수하자. 대우조선 매각이 단지 무너져 있는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선산업을 몰락시키는 행위며 거제를 비롯해 남해안 조선산업을 둘러싼 이 노동자들 8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길거리 내모는 살인 행위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4년 전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들을 떠나보낸 터라 지금의 위기가 더 절박하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또 다른 도시 전북 군산. 이곳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철수에 이어 작년 2월 GM대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산업도시는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지역 경제의 축이었던 두 기업의 몰락, 해고가 남긴 상처는 도시 곳곳에 묻어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네죠. 7년 가까이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던 김남근 씨. 오랜만이니까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제가 여기 2011년 말에 들어와서 작년 2018년이죠. 그때 3월 달까지 있었는데 참 바뀐 것 같으면서도 안 바뀌었고 참 감회가 새롭네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협력업체 포함 1만여 명이 직장을 잃었다. 저희 30대를 거의 바친 직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마음이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애들도 키우고 싶었는데 아직도 생각나. 잊고 싶어도 못 잊는 곳.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해고는 재난에 맞먹는 충격이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실업급여마저 끊기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다. 주인을 잃은 낡은 연장만이 옛 영광을 기억하는 이곳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걸까? 스페인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북부 바스크 지방. 이곳에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오히려 성장을 계속해 주목을 받은 그룹이 있다. 스페인 내전으로 산업이 붕괴되자 주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 산업, 유통, 금융, 지식 등 100여 개의 협동조합 기업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2018년 기준 8만 1천여 명 고용, 연매출 17조 원을 올리는 스페인제에게 10위 기업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위기가 찾아온 건 2013년. 유럽 건설 경기 침체로 파고르 전자 가전 부문이 파산했고 동시에 1,900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자동화기기 제조업체인 몬드라곤 어셈블리 안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소라야 씨. 그녀는 2014년 파고르 가전 파산 전까지 그곳에서 일했다. No éramos, yo creo que aunque teníamos buen mercado
y buen material, no podíamos competir con las marcas chinas. Ya sabíamos que las cosas no iban bien, pero no pensábamos que iba a llegar el cierre definitivo de Fagor Electrodomésticos. 파고르 가전에서 근무하던 동료 12명도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1900명의 실직자 중 400명의 퇴직자를 제외한 직원들이 몬드라곤 소속 다른 협동조합으로 재배치된 것이다. Entonces se ha generado ese bolsín, digamos que es una bolsa de dinero que se destinaría para ese tipo de cosas. Yo confío que como hasta ahora nos han ayudado a reubicarnos, si volviera a pasar algo parecido nos ayudaría. 기업의 파산이 실직과 해고로 이어지는 기존의 공식이 깨질 수 있었던 건 바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의 복지 제도인 라군 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Creo la mejor solución que le podemos ofrecer a una persona que está en una situación tan delicada como vivió el colectivo de Fagor Electrodomésticos. Situación delicada desde un punto de vista económico, pues porque habían perdido sus ahorros y su capital, pero también situación delicada desde un punto de vista de su futuro, ¿no? En cuanto a qué va a ser de mí, dónde voy a trabajar, que hemos sido capaces o de darles una solución definitiva o, si no, mientras tanto, ofrecerles una solución en términos de dignidad, que es una de las cosas que creemos que tiene que estar presente en todo esto, a través del empleo, ¿no? Y a través del empleo cooperativo, que creemos que es la mejor opción a día de hoy. 라군아로의 주요 서비스는 의료보험과 연금, 급여 일부를 적립해 파고르 가전 파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긴급 고용 안정 자금으로 활용한다. 라군아로를 통해 실직자를 고용한 조합은 1인당 6만 유로, 8천여만 원의 고용 지원금을 받는다. ¿Cómo financiamos la prestación de ayuda al empleo? Pues entre todos, poniendo un porcentaje cada uno de nosotros de nuestro salario para financiarla. Es verdad que también estamos haciendo estos años, aparte de con este dinero atender los compromisos del año, generar un fondo. Y somos conscientes de que de cara a futuro es fundamental tener un fondo que cuando llegó esta crisis llegó a ser, en el año 2008 era de 70 millones, y ahora nos damos cuenta de que de cara a futuro pues necesitamos un fondo en torno a 100, 110 millones, pues para poder soportar los efectos de esa crisis de la mejor manera posible y no tener que tensionar la cuenta de resultado de las cooperativas. 몬드라곤 그룹은 매해 결산 후 경영 상태가 우수한 협동조합의 수익 일부를 떼어 어려운 조합에 지원한다. 연대야말로 나의 일자리와 동료를 지키는 일임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윤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의 모델로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n principio la motivación es intrínseca. Yo soy trabajador, siendo socio, soy trabajador y propietario al mismo tiempo de la empresa. La empresa también depende de mí. No estoy esperando a que los problemas vayan a ser solucionados por alguien de la empresa que ocupa determinado puesto. Yo tengo que intervenir, tengo que preocuparme en también participar en la solución de los problemas. El futuro de la empresa también depende de mí. Soy trabajador y propietario al mismo tiempo. Luego, esa motivación es intrínseca. 번외 얘기인데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스페인 민족하고요, 네, 제 바스크에 있는 협동조합은 서로 언어도 틀립니다. 스페인 내에 민족이 틀려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 그 1930년도에 스페인 내전이 터졌는데 그때 북부에 있던 바스크 민족이 아주 억압받습니다. 내전으로 피폐해졌고요. 중앙에 있는 스페인 민족들이 수수 민족이니까 박해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모든 생산 시설 및 모든 것이 다 중남부로 집중되고 북부의 산악지대에는 그냥 피지구리 연명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힘드니까 스스로 뭉쳐서 스스로 자주해서 만들어낸 게 협동조합 시스템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하는 힘이 되게 강했던 거죠. 아까 각 협동조합들이 서로 연대체로 있다가 기금 모아서 이익 난 곳이
어려운 거 계속 보태가지고 그 기업들을 살려나가잖아요. 예. 이런 협동조합, 연대의 모델들이 사회적 경제 모델의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 현재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더 가져가야지. 아니 내가 돈 주고 부렸으니까 내 말 들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자본주의일까요? 신자유주의에 가장 접근돼 있는 자본주의예요. 신자유주의 들어보셨죠?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국경이 초월하는 거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자본이 막 흘러 들어오니까는 막 개발도 많이 될 것 같잖아요. 투자도 많이 되고, 그죠?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투자자들의 이익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투자가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팔고 해고하고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의 기본이에요. 여기에 최적화된 국가가 어딜까요? 신자유주의 최적화된 국가. 세계 자본주의 아성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은 세계에서 해고가 가장 편한 나라예요. 두 번째는 어딜까요? 두 번째 신자유주의. 해고가 편한 나라. 아니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이 시스템은 IMF 이후에 다 만들어졌어요. 노동 유연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동 유연성이 뭔 말이야? 이게 유연하다면 좋은 뜻 같잖아요. 예. 쉽게 자른다는 뜻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제도. 이미 IMF 때 그 조항을 걸고 돈을 빌려왔어요.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조정하기로 하고서. 그 이후로는 이제 직장인들의 꿈. 직장인들 꿈이 뭡니까? 거기서 우리 정년퇴직 하는 거잖아요. 예. 불가능해.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로 갔어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고요. 신자유주의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예요. 그 다음 뭐 일본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럼 처음부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요? 그렇진 않아요. 세계의 자본주의 역사가 그렇게 막 변하지 않았어요. A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해보고 B라는 선택지를 가보고 C라는 선택지 하나가 신자본주의예요. 그럼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본주의 하면은 돈이 우선하는 만능주의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렵게 얘기하면 너무나 힘들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커피숍 갔다 오신 분, 카페 갔다 오신 분, 오늘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샀다, 먹었다. 두 분? 네 분은 커피숍 안 가고 집에서 커피숍 갔다 오셨어요? 다 갔다 오셨네. 그럼 자, 커피숍 속에 있는 자본주의가 어떤 건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본,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자 권력의 원천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쟁터를 알아야 하고 부를 늘리고 싶다면 현대 사회의 논리, 자본주의를 알아야 하죠. 여기 여러분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1억 원짜리 빵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B는 1억 원어치 빵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건가요? A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해 보입니다. 빵은 먹으면 사라지고 없지만 빵 공장은 지속적으로 빵을 생산하여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부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생산수단과 잉여 생산물. 생산수단은 공장, 건물, 농장, 거대 자본 등으로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지고 나아가 권력을 가지죠. 누군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면 그 사람은 막대한 부를 획득하지만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잉여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 수단에 있죠. 경제를 알아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 중 1권 현실편을 통해 오늘날 경제의 근본 원리,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최근 이를 설명하기 위해 카페를 운영하는 ABC 3사람을 데려오죠. 커피를 만드는 기술은 동일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5,000원이라 해봅시다. 원두 가격, 임대료, 매장 유지비가 3,000원이고 임금이 1,000원, 카페 주인에게 남겨지는 수익이 1,000원입니다. 동네에서 ABC가 자유롭게 경쟁합니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수익을 일부 포기하고 가격을 내립니다. 경쟁을 통해 가격이 5,000원보다 낮게 적절한 선에서 결정됩니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조절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 이것이 초기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적절한 가격에 아메리카노를 팔고 있는 C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A가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더 줄일 곳이 없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A는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매장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가격을 뺀 것이었죠.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무제한의 경쟁이 허용되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결국 C는 무리하게 아메리카노 가격을 더 낮춥니다. 알바생들의 임금을 쥐어짜면서. 어차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 최저임금 제도도 없습니다. 그럼 괜찮아질까요? 아닙니다. A 역시 C가 낮춘 만큼 알바생의 임금을 낮출 수가 있죠. A와 당신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자본력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희생은 알바생들이 감수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죠. 알바생의 임금이 적어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아메리카노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카페점주 A, B, C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지만 결국 알바생의 임금이 더 줄어들고 소비도 더 줄어듭니다. 경제 침체, 대공황이 일어나죠. 초기 자본주의는 그렇게 1932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뉴딜이라는 국가 개입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후기 자본주의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는 체제죠. 카페로 돌아가 봅시다. 대공황이 발생해 C는 판매되지 않는 원두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웃 동네에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생기자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기 시작했죠. 커피 주문량이 늘어나자 C는 다시 알바생을 고용하고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 인상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급증했죠. 후기 자본주의에서 정부는 이처럼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비 활동을 유도했죠.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이를 다시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 재분배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죠. 또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가 인류가 찾아낸 최적의 경제체제일까요? 카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화력발전소 중 일부 건설 현장에 사고가 발생해 중단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커피 주문량도 같이 줄었습니다. C는 사업이 잘 될 때 고용했던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줄이고자 했죠. 그런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규제, 최저임금 제도나 노동권 보호 등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바리스타 3명이 단합했습니다. 한 명을 자르면 모두 그만두겠다고 협박했죠. C는 모두 고용할 테니 임금을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바리스타들은 이것마저 거부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임금을 올리지 않았으면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모든 희생을 자신에게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였죠. 결국 C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와 B도 바리스타의 단합으로 카페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상했죠.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한 불황과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다시 시장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경제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거죠.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로 대표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일본이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C가 살고 있는 동네도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세금이 줄고 C의 순이익이 증가했죠. 규제가 없어지자 C는 정식 직원을 뽑지 않고 바리스타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습니다. 한편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건물주 A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대폭 인하했고 자본력을 앞세워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 C는 A에게 고객을 대부분 빼앗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A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가게 사러 왔어. 눈물을 머금고 C는 A에게 카페를 넘기고 직원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도 가게를 팔고 A의 직원이 되어 있었죠. A의 사업은 번창해 갔습니다. 독점하고 있었기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알바생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었죠.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최고의 경제체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체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의 독점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죠. A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카페에서 일하는 어느 누구보다 A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불려나갑니다.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카페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나요? 단순히 A가 이미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일하는 B, C도 열심히 일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A의 소득도 함께 높아지죠.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유해지죠. 결국 막대한 자본을 빠르게 축적하는 A가 대부분의 생산수단을 선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가 뜨겁게 논쟁되고 있습니다. 두 경제체제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누구의 부가 축적되고 누가 희생하는지가 결정되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묻습니다.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장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극심한 빈부격차가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분배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체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근현대의 역사와 지금의 정치구조, 나아가 윤리적 딜레마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정치가 썩었다고 말하면서도 뉴스는 사건 사고와 스포츠 부분만 보고 있다면 지적 대화를 위해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위해 지대널미아 시리즈를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은 노력한 만큼 가져가죠. 네. 하지만 자본가는 더 많은 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는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신자유주의. 엄청난 돈이 돌아다니지만 생산 수단을 장악한 자본가들은 엄청나게 부를 늘리지만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팔고 해고하고 떠날 수 있어요. 한상균 노조위원장 같은 사람이 계속 양산될 수 있죠. 네. 또 한 플랜은 후기 자본주의. 생산 수단의 공공성을 강조해서 공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죠. 공기업 폐해 중에 하나 요새 나타나는 거 뭐 있죠? LH 사태. LH.
공기업 폐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되게 관성화되어 있고 정보를 독점하는 대신 탄력성도 부족하고 거기 계속 손해나도 자기들끼리 계속 보너스 받아가잖아요. 예. 공공분야 확대되면 이런 폐단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전에 앞에 배웠던 사회적 경제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회적 경제. 언뜻 듣기는 어떤 경제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신자유주의, 2번 후기자본주의, 3번 사회적 경제. 그냥 선택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아니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커나갈 때 주고 싶은 경제 모델, 대한민국 경제 모델이 어디였으면 좋겠다. 어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본 혹시 많이 땅을 좀 가지고 계신가? 네, 언뜻 들으면 사회적 경제로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강력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경제 체제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싹을 틔우고 있는 단계예요. 자본주의가 힘이 100이라면 사회적 경제는 0.1%도 아직 안 돼요.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모델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경제 모델로 가져가는 정치 집단을 지지해서 선출을 시켜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은 강력하게 이제 지방자치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룡 체제로 움직임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지역별로 장점을 살려서 움직이는 걸로 넘어가고 있어요. 서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뭘까요? 다른 지역은 안 해. 서구만 하는 독특한 정책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막 이익을 보고 있어. 무슨 정책이에요? 서로이요. 네, 다른 데 안 합니다.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어요. 똑같은 시스템인데 서구하고 연수구만 해요. 다른 데는 잘 안 해. 서구는 그 지역에 맞는 우리에게 맞는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경제 모델을 그 가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더 적분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확대하면서 특이하게 강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의 출발은 관심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심은 바로 뭐냐면 참여로 이어집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협치가 가능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이제 지속 발전 가능한 협의의 모델로 가는 겁니다. 협치 모델로 나아가려면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경제 모델,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역사회에서 진행해 봐야 돼요. 우리 주민자치회의 고도화 단계 마지막 단계를 가는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뭐 만들려고 막 이제 권할 거예요. 아직 얘기 없어요? 협동조합 만들려고 권할 거예요. 이제 주민자치회 연희동 참여하신다 그랬죠? 아마 연희동은 아마 요번에 우수 사례 중에 하나로 해서 아마 협동조합 모델 아마 올해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청라도 가실 수도 있고요. 아까 무슨 동이라고 그러셨죠? 아, 여기 아니시라고 그랬죠? 예. 청라도 어쩌면 그게 단계 끝나면 협동조합 모델을 권할 겁니다. 네, 이제 추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전환될 것 같아요. 예. 주민자치회 모델로 넘어가려면 직접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가 우리 동이 어떤 동으로 바뀌어야 될지를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 교육 때 다 배우실 거예요. 배우셨을 겁니다. 동정부에 버금가는 동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배우셨죠? 유럽이나 미국은 다 주정부, 시정부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정부란 단어 안 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란 말을 쓰죠. 왜 그럴까요? 권한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시정부에 구정부에 내려오면 중앙에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에서 개입을 못 합니다. 자기 건물이 아니면 연방 정부 건물이 아니면 연방 그 FBI가 진입도 못 해. 예, 그건 누가 들어갈 수 있냐? 그 시 경찰만 들어갈 수 있어. 완벽하게 권한이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권력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정부에서 권력 가장 큰 권력 뭘까요? 예산권이에요. 예산권. 예산 없으면요 개털입니다.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예산을 근데 그 중앙 정부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 혹시 아세요? 예, 그냥 상식으로 1,600조 정도 됩니다. 1,600조 정도 돼요. 아니구나. 우리나라 총 GDP가 1,600조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 정도 돼요. 대단히 강력한 정부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GDP의 3분의 1 가까이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600조 예산 중에 그 지방정부 막 나눠줄 거잖아요. 다 합친 거니까. 몇 퍼센트가 지방정부 것 같아요? 몇 퍼센트가 지방정부 것 같아요? 8대2입니다. 중앙정부가 80% 갖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2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중앙에서 인천시한테 야 내가 이거 교부금 지방교부금 잘라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사회. 그럼 시도 똑같이 해요. 구에다가 야 내가 저 구비 교부금 잘라줄 테니까는 내가 원하는 사업해.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지방정부를. 웃기죠. 보통의 군구 예산을 보면요 거의 80%가 다 인건비하고 꼭 나가야 될 돈 있죠. 복지 예산들. 뭐 이렇게 무슨 수당, 노인 수당부터 이런 복지 예산이 전부 다. 나머지 20% 가지고 겨우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그도 20%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야 시에서 3억 줄 테니까는 니네가 저 2억 매칭해 5억짜리 사업 이렇게 내려와요. 안 할 수 없잖아요. 3억 준다는데. 그럼 시가 원하는 데로밖에 못 가요. 근데 서구는 다행히 예산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40% 육박합니다. 대단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이에요.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 가장 높은 시도가 어딜까요? 가장 높은데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최고라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도 참석해요. 거긴 100% 중앙정부 돈 안 받아도 돼. 야, 안 받아. 그 중앙정부 돈 주면 해달라고 막 그래. 이 정책 좀 해주세요. 좀 저기 뿌려봐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럼 서울시에 성공하면 행안부가 받아서 전국에 뿌려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예산권을 100% 독립한다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센 데가 어디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남시. 이재명 도시자가 지금 성남시장에 쓰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설 수 있었던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성남시 갖고 있던 재정 자립도예요. 거기도 거의 뭐 80%라고 했는데 거의 100% 다름없어요. 저 경기도로 안 받아도 돼. 내가 마음대로 할게. 시장의 권한이니까. 다양한 정책을 성공 정책 통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서구도 재정 자립도가 높은 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서로 이음 정책을 과감하게 이전 청장이 구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동단위는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제 동정부에 버금가는 체제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주민자치회는요 위원회이지 실행 능력은 없어요. 돈을 바로 꽂아줄 수는 없어.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안에다가 협동조합을 만드세요라고 권해요. 돈을 받아서 협동조합이 꽂아주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민자치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요.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밑에다가 협동조합을 주민들로부터 구성해서 협동조합은 법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잖아요. 협동조합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저기 눈썰 매장 있죠? 연희동에 물썰 매장. 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요. 아니 서구청에서 야 연희동 주민자치 운영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받아서 집중 운영할 수 있고요.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어디다 쓸까도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 부탁드릴까요? 권력을 행사하는 광장 민주주의 란스게마인데 그들의 정치 축제 속으로 들어가 보죠. beweisen wir an unserer Landsgemeinde wieder, wie wertvoll Gemeinschaften sein können, wie bereichernd das gemeinsame Politisieren sein kann. 주민들은 오랜 시간 준비한 법안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찬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Wir alle wollen ein Qualitätskanton und kein Mikrobudgetkanton. Freundliche Grüße, Ihr Steuerkommissar. Zur Schweizer Identität gehört Mundart. In ganz vielen Situationen braucht man Mundart auch hier an der Landsgemeinde.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Auch eine Schau, also es ist ein emotionaler Moment auch, den man sonst in der Politik vielleicht nicht hat. Das finde ich ein großes Pluspunkt. Wir hätten gerne den Antrag von Herrn Pfister und von Herrn Stadler nicht zustimmen mit 50% und alles soll es in ihr sein. Christian, sehr wir. Das erste ist das Flüchtlinge.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는데 모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민심은 준엄하게 법으로 반영됩니다. 지난 3월 CEO들의 고액 연봉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됐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Es braucht ja eine Mehrheit. Die Landsgemeinde macht Gesetze für alle Leute, nicht nur für einzelne Gruppen. Sonst gibt es keine Mehrheit an der Landsgemeinde. 시민들이 법안을 발의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법안도 시민들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있는 날, 단상의 맨 앞줄엔 의원들과 장관들이 모여 앉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입법권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모두 12개의 안건을 공유하고 결정했습니다. 정치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 시민들, 행복한 하루입니다. Ja, die Entscheidung bestimmt ja nicht nur die Regierung, sondern das Volk kann ja auch mitbestimmen. Und ja, die Mehrheit des Volkes zählt dann. Und das ist dann so zu akzeptieren, auch wenn man halt nicht dieser Meinung immer ist. 주민 스스로가 우리 지역의 모델을 설계할 수 있어요. 어떤 모델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사회적 경제 모델로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제가 첨언 하나 할게요.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계획에 따라서 추진됐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가지고 있던 80%의 예산권을 60%까지 내리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6대 4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8대 2의 예산 구조를 6대 4까지 주겠다. 지방정부 예산이 배로 늘어난 거죠. 예를 들어 서구청 지금 예산이 1조 6천억, 3천억이잖아요. 2조 6천억까지 주겠다는 거야. 근데 서구청장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하나는 주민 소환. 정치를 잘못하면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 소환. 두 번째가 참여 예산과 바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동정부의 역량 강화였는데 되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민자치회 만들어 보시니까는 좀 쉽던가요? 생각보다 어렵죠. 어려운 과정입니다. 권한이 주어질 만큼
책임도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주민들의 흡수도 필요합니다. 연희동 인구가 얼마죠? 연희동 인구 4만 5천, 4만 4천이래요. 적지 않습니다. 다른 데 해볼까요? 동구청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구야. 동구 인원이 7만이에요. 7만이요. 강화군이 5만입니다. 네, 광화가 5만이에요. 서구가 연희동 인구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22개 동 중에서 안 하는 걸 연희동에서 했어요. 뭐냐? 각 분과에 50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된 거 외에 별도로 분과마다 일반 주민들 분과위원을 모집했어요. 30명 모집했어요. 정말로 내 박수 쳤어요. 다른 동은 자기들끼리만 기존에 하던 사람만 시간 지나면 영구 땡칠밖에 안 남아요. 새로운 물을, 새로운 환경을 계속 받아들여서 아이템들을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연희동이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박수를 쳐줬어요. 야, 이 대단하다 연희동. 그래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다양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합류시킬 방법을 찾는 게 동단위의 발전의 가장 큰 요소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사결정에서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결정해라. 특히 사회적 경제 모델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모델을 동의 발전 모델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구의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